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죠. 네, 맞아요. 용어도 많고 매년 바뀌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IRS Publication 17 요약 자료 있잖아요. 그건 바탕으로 2024년 개인소득세의 핵심 변경사항 그리고 기본 원칙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면 좋겠네요. 네, 벅작한 거 딱 핵심만 뽑아서요. 그게 이번 딥다이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2024년 주요 변경사항부터 봐야겠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거네요. 표준공제액, 스탠다드 디덕션이요. 네, 인상됐죠? 싱글은 14,6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신고, MFJ는 29,200달러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주 및 지방세, SALT 공제한도 아시죠? 네, 10,000달러로 묶여 있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여전히 10,000달러다 보니까 이 표준공제액 자체가 확 오르면서 뭐랄까 항목별 공제를 할 유인이 더 줄어든 거죠. 아, SALT 한도 때문에 항목별 공제 메리트가 줄어드는데 표준공제는 올라가니까 더더욱 표준공제를 많이 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항목별 공제보다는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그 폼 1099K 이것도 기준이 바뀌었죠.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제3자 결제 플랫폼 뭐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거 통해서 거래하는 금액이 연간 5,000달러 넘으면 이제 폼 1099K가 발행된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보다 기준 금액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특히 기워커나 온라인으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부수입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생긴 수입 정보가 이제 더 낮은 금액부터 IRS로 바로 보고된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럼 수입 기록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관련해서도 좀 바뀐 게 있네요. IRA, 개인 은퇴 계좌 기여 한도요. 네, 그것도 올랐습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추가 납입 포함해서 8,000달러까지 늘어났고요. 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그 IRS의 다이렉트 파일이요. 아, 무료 직접 전자신고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25년부터 일부 주에서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납세 방식 자체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실제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본 개념들을 좀 다시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정해야 하는 게 그 신고 지위, 파일링 스테터스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들 하고요. 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신고 지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도 달라지고 표준 공제액도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자격까지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개별 신고, MFS를 선택하면요. 그 근로소득공제, EIC나 특정 교육 관련 세액공제 같은 걸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MFS가 불리한 경우가 꽤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면 다른 배우자도 무조건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고요. 여러모로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신고, MFJ가 세금 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일단 MFJ가 유리한지 먼저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신고 지위 다음은 공제 방식 선택이겠죠? 표준 공제냐 아니면 항목별 공제냐?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공제액이 워낙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그냥 표준 공제가 더 클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죠. 그럼 항목별 공제는 어떤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출이 정말 많아서 그게 AGI의 7.5%를 꽤 넘는다거나 아, 그 기준선이 있죠. 네, 혹은 뭐 주택 모기지 이자나 자선기부금 같은 다른 항목별 공제 항목들을 다 합쳐봤더니 자기 표준공제액보다 크다. 그러면 쉐줄 A 작성해서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아하, 결국 자기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놓치기 쉬운 과세소득은 없는지, 월급 말고도 신고해야 할 소득들이 은근히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소득이나 이자, 배당금은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의외로 실업수당 같은 거요. 아, 실업시당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전액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리고 도박 당첨금도 당연히 과세고요. 도박 당첨금도요? 네네. 또 하나 좀 놓치기 쉬운데 은행 같은 곳에서 빚을 탕감받은 경우 있잖아요. canceled debt. 아, 빚 탕감 받은 거요? 네. 그것도 Form 1099C라는 걸로 보고가 되고 이것도 과세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와,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렇게 2024년 미국 개인소득세 관련해서 주요 변경사항들, 특히 표준 공제액 인상하고 폼 1099K 기준 바뀐 거, 그리고 신고 지위나 공제 방식 선택 같은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네. EA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복잡하지만 이런 기분만 알아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좋죠.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IRS의 무료 직접 전자신고 시스템, 다이렉트 파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더 많은 더 많은 납세자들한테 확대가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납세자들의 신고 경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역할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다이렉트 파일 확대가 세무업계에 미칠 영향이라. 네.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